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6년 첫 시험이었죠. 1월 10일에 치러진 ITQ 엑셀 1교시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함께 실습하시면서 시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저장을 먼저 하시고 시험이 시작되면요. 저장을 먼저 하고 답안 작성 요령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냥 저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저장하실 때는요. 찾아보기 클릭할 거고요.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죠? 문서 폴더에 그리고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ITQ 폴더 열고요. 거기다가 바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인데요. 저는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시험 날짜인 2026 1월 10일로 입력을 하고 빼기 제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확장자는 직접 쓰지 마시고 파일 형식이 XLS, X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녹색 제목 표시줄에요. 내가 저장한 이름으로 파일이 잘 저장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작성 요령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그 이후에 10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하실 때는요. 그냥 파일 위에 있는 디스켓 버튼만 수시로 눌러주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S로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 너비는 1로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A열 너비 A에다 딸까 클릭해 놓고요. A열 머리글을 클릭해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 너비 들어갑니다. 열 너비 1이라고 입력해주고 확인 버튼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표 서식 작성 및 갑계산에 가보면요. 이제 모든 글자의 글꼴 모양이 굴림의 11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트의 왼쪽 위에 A와 1 사이에 있는 회색 버튼을 한번 딸까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되죠. 이때 글자 모양을 도둠이 아닌 굴림으로 변경을 하고 엔터키를 쳐줍니다. 직접 화살표를 클릭해서 굴림을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굴림과 굴림체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굴림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시트에 열 너비와 글자 모양이 설정이 되었으면 시트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곳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이동 복사에서 이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럼 똑같은 게 한 개 더 생기죠. 아니면 간단하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시트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에서 확인을 눌렀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선택해 놓은 시트 기본 앞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내용을 입력한 게 없으니까요. 어떤 위치에 복제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우선 시트가 3장이 되면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시트부터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두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세 번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트부터 작업하셔야 되죠. 전체 선택되어 있는 것은 빈 셀을 아무데나 클릭하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A열 너비 1로 하고 글자 모양 굴림으로 바꾼 시트를 2개 더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시트 이름 잘 확인해 주시고 순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비율을 좀 키워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화면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확대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좀 키우신 후에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 건데요. 내용 입력하는 곳에 보니까 B4셀부터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4셀부터 클릭해서요. 내용 좀 입력해 볼게요. 제가 시험 문제를 조금 확대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4셀이요. 관리번호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력해도 되고요. 엔터키 치면서 밑으로 가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납품 최저가 입력하고 Alt 엔터키 쳐서 줄바꿈하죠. 그리고 원 넣어주고 탭키, 출시 탭, 저널 판매량 탭, 그리고 그 옆에가 거래처 수네요. 거래처 수, Alt 엔터, 개 써주시고 탭키, 옆으로 갈 때는 탭키, 아래로 갈 때는 엔터키입니다. 자, 관리번호 입력할게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네요. 영어 대문자. 캡스락 눌러 놓으시고요. 바로 대문자로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영상을 보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같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타가 있네요. 자, 그리고 BC003, CR003, MC002. 케이크, 베이커리. 케이크는 다시 한번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캣자만 쓰시고 엔터. 마카롱 쓰죠? 배 쓰고 엔터, 배 쓰고 엔터, 캣 쓰고 엔터, 마 쓰고 옆으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치즈케이크, 클래식, 휘낭시에. 예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디저트 쇼핑몰. 자, 여기 디저트명 입력하고 나니까 열의 너비가 좀 좁잖아요. A열 말고 다른 열 너비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D와 E 사이에 있는 이 선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디저트 명이 입력되어 있는 D열 너비를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숫자 쓰실 때는 콤마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출시일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빼기를 이용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도 숫자만 입력할게요. 네. 789. 나머지 거래처 수까지만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보관 방법과 순위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나머지 밑에도 좀 입력할게요. 자, B의 13셀에 케이크, 납품 최저가, 원, 평균, 가장 많은 거래처 수, 개. 그리고 여기 병합해야 되고요. 옆에 보시면 G의 13셀에다가 클릭해 놓고 마카롱 제품 개수, G의 14셀에 클릭해 놓고 디저트명, 그리고 I의 14셀에 클릭해 놓고 전월 판매량. 치즈케이크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유효성 검사로 계산할 거니, 출력을 할 거니까요.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편의상 저는 이제 조건의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체크하시면서 자신 있는 부분이나 쉽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요. 시트를 만들 때부터 미리 글꼴 모양은 굴림에 11포인트로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렬 부분을 먼저 할게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그러면 내용 입력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순위까지 B의 4부터 J의 14까지 전체를 블럭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병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정렬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 있는 부분이에요. 납품 최저가와 그리고 전월 판매량, 거래처 수와 나머지 순위 입력되는 부분까지요.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금액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전월 판매량이랑 납품 최저가요. 이 부분은 쉼표 찍어줘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납품 최저가 6,850부터 3,070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020부터 780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컨트롤 키 떼줍니다. 마우스를 먼저 떼고 컨트롤 키를 뗍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만 클릭을 해주시면 형식도 회계로 바뀌고요. 천 단위 구분 쉼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렬과 회계 서식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제목 도형을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 배지 모양의 도형이네요. 삽입 메뉴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에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 두 번째 줄에 끝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도형을 그렸을 때 도형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요. 앞에 1번, 2번, 3번 행 번호를 블럭을 잡으시고 3번과 4번 사이의 선을 약간 밑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도형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 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림자 그리고 글자 모양 같은 거 다 좀 조정을 해볼게요. 도형은 배지 도형으로 넣었고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을 거고요. 굴림이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색상 노란색입니다. 자, 글자 모양 바꿔볼까요? 글자 모양이 굴림이라고 했어요. 굴림을 직접 써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굴림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글자 색상은 바로 밑에 있는 검정색 자동 선택해 주시면 되고 굵게도 선택을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은 노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으로 해주셔야 되죠. 굴림 했죠. 24포인트 했죠. 굵게 했죠. 채우기는 노란색, 글자색은 검정색이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정렬도 두 개 다 찍어주셔야 됩니다. 세로도 중간, 가로도 가운데 두 개 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자 넣는 게 있었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셰프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홈 메뉴에도 있을 텐데요. 저는 셰프 형식으로 가서요. 도형 효과에 그림자를 넣을 건데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오프셋 오른쪽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만나 디저트 쇼핑몰 납품 현황. 자, 그럼 제목 도형은 끝난 것 같네요.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란까지 했고 그림자도 넣었습니다. 자, 결제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 자, 빈 공간에다가 만들 건데요. 저는 여기 옆에 L의 3셀에다가 만들게요. 결제 쓰고 옆에 가서 사원, 팀장, 대표입니다. 그리고 총 8칸을 블럭을 잡아서요. 가운데 정렬 한번 찍어줄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결제란 앞에 2칸만, 세로로 2칸만 블럭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향 버튼을 이용을 해서 글자의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세로 쓰기로 바꿔줍니다. 결제란이 너무 넓으니까요. L열의 너비를 이 세로 선에 마우스 갖다 놓고 왼쪽으로 당겨서 좀 좁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사행의 결제란이 너무 좁다 하시면 또 앞쪽에 4와 5번 사이의 선을 밑으로 당겨서 높이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결제란 전체의 블럭을 잡아서요. 왼쪽 상단에 홈 메뉴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복사 버튼이 있는데요. 그 복사 버튼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림으로 복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형식으로 확인 버튼 그냥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V를 딸깍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V를 꾹 누르시면 이 그림이 수십 장이 붙여 넣어지니까요. 컨트롤은 누르고 계시되 V는 가볍게 눌러줍니다.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좁다 싶으시면 이때도 H, I, J열을 좀 넓혀주시면 되는 거죠. 크기도 약간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자, 원본은 삭제해야 됩니다. L, M, N, O 머리를 블럭을 잡으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제란 작업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색깔 채우는 거 나오네요. 자, 결제란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주황색으로 채우는 거랑요, 유효성 검사하는 거, 셀 서식 설정하는 거, 그리고 거래처 수로 이름 정의하는 거 하면 이 셀 서식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색깔을 채우기 전에 이 조건에는 없는 테두리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 병합도 아직 덜 했거든요. B의 4부터 J의 14셀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만 블럭을 잡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제 병합해 볼게요. B의 13부터 D의 13까지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까지, F13부터 F의 14까지, G의 13부터 I의 13까지 총 4군데를 각각 블럭을 잡아줍니다.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블럭 잡아주는 거죠. 마지막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찾아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오타가 있어서요. 따닥 더블 클릭을 한 후에 품자를 품으로 변경해 볼게요.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는 더블 클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여기 출시일 밑에요. F13, 14셀에 대각선 넣어야 되겠네요. 클릭 한번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갑니다. 테두리 가시고요. 테두리에서 대각선 2개 넣어주는 거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 칠해야 되겠지요. 관리 번호부터 순위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디저트명 클릭, 전월 판매량 클릭하셔서 페인트 통에 가신 후에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해 보겠습니다. H14셀을 클릭해 놓고요. 위쪽에 메뉴 중에 데이터 가시면 유효성 검사 버튼 있으실 거예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은 메뉴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저는 창이 작아서 버튼만 보이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버튼 찾아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을 화살표를 클릭해서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에다가 클릭하신 후에 원본은 디저트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저트명, D의 5셀부터 D의 12셀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버튼이 생기면 아무 디저트명이나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서식 가겠습니다. G의 5부터 G의 12 영역에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자 붙일 건데 쉼표도 들어가야 되네요. 자, G의 5부터 G의 12셀까지 블럭 잡아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죠.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하고요. 샵, 콤마, 샵샵 0 클릭해 놓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로 개를 쓰고 큰 따옴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도 넣어야 되니까요. 샵, 콤마, 샵샵 0 뒤에 큰 따옴표로 필요한 문자를 넣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H5부터 H12셀까지 정확하게 블럭 잡아주시고요.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 H5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고 이름 정의, 거래처 수라고 쓰고 엔터키 쳐주시면 끝나는 거죠. 혹시라도 이름 정의 범위 잘못 잡으시거나 오타 생기시면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에서 잘못 정의된 이름은 삭제를 하고 다시 이름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오타 있는 부분이나 이런 좀 실수한 부분 없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 풀어볼게요. 우선 보관 방법입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라면 그러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미드 함수 사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그 글자가 두 번째 있는 한 개의 글자가 C라면 냉장이고 아니면 C론으로 구해야 됩니다. if 함수와 미드 함수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답 넣을 부분인 I 5셀에 클릭을 해놓고요. 등호 쓰고 if 컨트롤 A 눌러서 바로 함수 인수창 띄울 거고요. 여기에서 조건이 관리번호 두 번째 값이 C냐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드 함수 추가하셔야 돼요. MID 쓰고 가로 열어서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MID 클릭해주면 바로 인수창이 MID 미드 함수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함수 쓰실 때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텍스트는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요. 관리번호 클릭해 주시면 되고 스타트 넘버는 두 번째부터 몇 개의 글자, 한 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if 함수로 이젠 돌아갑니다. 미드에서는 인수를 다 써줬거든요. B5에 있는 관리번호의 두 번째부터 한 개 글자를 가지고 왔어요. if에 가서요. 이 글자가 무엇이라면 C와 같다면 이때는 대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가 전부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요. 대문자 C와 같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냉장이라고 했고요. 아니라면 C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C론까지 쓰시고 탭키 누르시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는 붙습니다. C에다가는 큰 따옴표 직접 붙여주시고요. 조건에다가는 탭키만 눌러주면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는다. 자, 조건 만들어줬고요. 그 조건이 맞을 때 출력할 값, 아닐 때 출력할 값까지 다 써주고 확인 버튼 누르신 후에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죠. 굵은 테두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구해보겠습니다. 전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 구해볼게요. 등호 쓰고 랭크 EQ예요. 자, 여기 나왔네요. 제가 RA만 썼는데요. 밑에 랭크 EQ 나왔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겠습니다. 순위 구하려고 하는 숫자는 전월 판매량입니다. 전월 판매량의 나의 개수가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이냐 하는 거죠. 내 개수를 클릭을 해줬고요. 밑에다가는 전체 범위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체 범위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블럭을 잡으시고요. 바로 F4번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절대참조에 달러 표시가 들어갈 겁니다. 자, 오더는 뭐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순이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내림차순 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고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만 클릭해 주시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크 납품 최저가 평균입니다.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구할 거고요.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평균 구할 거예요. 자,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반올림하는 함수네요. 컨트롤 A. 자, 여기 넘버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죠. 디에버리지로 평균 구할 거예요. 괄호 열고 위에 디에버리지 클릭. 데이터베이스는 D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무조건 내용 전체를 필드명까지 잡아주면 된다. 필드는 평균을 계산할 필드의 제목입니다. 문제에서 납품 최저가 평균이라고 했으니까요. 납품 최저가의 필드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종류가 케이크인 거에 납품 최저가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종류가 케이크인 것.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 함수로 돌아가는 거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사이 한번 딸깍 클릭해 주시고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줄 건지 자리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100원 단위까지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요. 1, 2, 3.456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이걸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00의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단위까지 구하기로 했으니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9,700이라고 100원 단위까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에서 이제 1000단위 쉼표가 붙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함수 결과 같은 경우는 셀 서식이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쉼표 스타일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거래처 수, 맥스 함수.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맥스 함수. 이거는 뭐 함수 쓰실 필요도 없고요. 거래처 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니까 이 홈에 있는 여기 자동합계 버튼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대값 클릭해 주시고요. 범위가 어딥니까? 거래처 수예요. 거래처 수 블럭 잡으시면 자동으로 아까 이름 정의해준 거래처 수라고 범위가 뜨거든요. 엔터키 쳐주시면 되는 거죠. 맥스 함수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맥스 함수는 범위만 잡아주면 알아서 그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준다. 최소값을 구하는 민 함수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카롱 제품 개수 사용할 건데요. 카운트 if로 개수를 세긴 셀 건데 무엇의 개수? 마카롱인 제품의 개수만 사용을 계산을 해볼 거고요.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개자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쓰고 카운트 if예요. 컨트롤 A. 범위는 조건 범위거든요. 지금은 마카롱이 몇 개이냐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종류 범위를 잡으시는데 이때는 주황색의 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 우리는 마카롱 거 개수 세고 싶은 거잖아요. 마카롱 입력되어 있는 곳 아무데나 딸깍 클릭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클릭해서 엔드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 개 쓰고 큰 따옴표 닫아서 엔터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 중에 마지막 VLOOKUP 함수입니다. 등호 쓰고 VLOOKUP 컨트롤 A. 자, 찾는 값은 무조건 이 유효성 검사로 계산해 주신 출력을 해 주신 H14셀을 잡으시고요. 여기서 테이블 어레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주황색으로 칠해 놓은 곳만 보시면 되거든요. 디저트 명을 찾아서 전월 판매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디저트 명부터 전월 판매량까지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예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잡았던 표 중에서 출력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전월 판매량이잖아요. 전월 판매량은 방금 잡은 표의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디저트명과 내가 유효성 검사로 해준 이 디저트명 찾는 값 이게 정확하게 이름이 일치할 때만 결과를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false에 해당하는 숫자 0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앞에 디저트명을요.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전월 판매량이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본문 내용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홈 메뉴에 있는 조건부 서식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새 규칙 만들겠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고요.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수식이 뭐냐면요.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면 색깔 파랗게 굵게 하래요. 자, 그러면 전월 판매량의 첫 번째 값 딸깍 클릭해 주죠. F4번 2번 눌러서 전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G10만 고정을 하고 5라는 행 번호는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20개부터 780개까지 번갈아 가면서 이게 1000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전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10만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뒤에 씩 마무리하겠습니다. 100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크거나 같다 1000. 자, 밑에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요. 이 조건이 맞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굵게 색상은 표준색에 있는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전월 판매량이 1000개 이상인 부분만 파란색의 굵게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해서요. 자, B4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제2 시트에, 제2작업 시트에 B2 셀을 클릭해서 컨트롤 V 합니다. 자, 좀 좁아서 안 보이는 열 너비는요, 열 이름 사이사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값 찾기 해야 되네요. 자, 우선 B의 11셀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요. 납품 최저가 원 전체 평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11부터 G의 11까지 병합해주죠. 병합하는 버튼 잘 찾으셔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맞춤도 자동으로 됐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요. 내용 쓸게요. 납품 최저가 원 전체 평균. 자, 옆으로 가서요. H11셀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로 납품 최저가 평균 구할 거예요. 자, 여기 H11셀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자, 자동 합계 이용하겠습니다. 자동 합계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평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클릭. 누구의 평균이에요? 납품 최저가의 평균이에요. 납품 최저가 블럭 잡아주고 엔터키 쳐주면 5740 나왔습니다. 테두리 넣어줘야 되거든요. 앞에 납품 최저가 전체 평균이랑요. 5740 블럭 잡아서 테두리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테두리에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요. 평균이 5740인데 납품 최저가 평균이 5700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아볼게요. 자, 목표값이 바뀌어야 되니, 전체 평균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H11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여기 가상 분석 중에 목표값 찾기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이미 H11셀로 맞춰져 있고요. 찾는 값이 얼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5700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바뀐다?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 6850이 입력되어 있는 2의 3셀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요. 납품 최저가가 5700이 됐고요. 이때 치즈케이크의 납품 최저가는 6530이 되면 된다. 목표값 찾겠네요. 자, 고급 필터 나왔습니다. 종류가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 수가 10 이상인 자료에 관리번호, 디저트명, 납품 최저가, 출시일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종류는 마카롱이 아니고 거래처는 1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거 2개 필요하네요. 그러면 종류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거래처 수 클릭합니다. 컨트롤 C, 조건 범위는 B의 14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 자, 종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카롱이 아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이렇게 가로가 마주보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뒤에다가 마카롱이라고 써주시면 이게 마카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AND 조건이에요. 마카롱도 아니어야 되고 거래처 수도 1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조건을 옆에다가 나란히 써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수가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크거나 같다 10 이렇게 써주시면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관리 번호 클릭해주죠. 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디저트명 클릭, 납품 최저가 클릭, 출시일 클릭. 4개의 셀만 클릭해서 컨트롤 C. 어디에다 붙여넣습니까? B의 18셀, B의 18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로 필요한 데이터의 필드명을 갖다 두었습니다. 자, 이제 고급 필터 해볼 건데요. 이 문제는 목표값 찾기와 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급 필터 하실 때 B의 2셀부터 H의 10셀까지 본문만 미리 블럭을 잡고 들어가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한 거는 빼고요.
본문만 블럭 잡으신 후에요. 데이터에 고급 필터 클릭해주죠.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에 체크해 줄 거고요. 목록 범위 자동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방금 범위 잡은 곳이요.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종류는 마카롱이 아니면서 거래처가 10 이상인 곳, B의 14부터 C의 15셀입니다. 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리번호부터 출시일까지. 관리번호, 디저트명, 납품 최저가, 출시일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했으니까요. 미리 복사해서 붙여놓은 이곳만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너비가 좁은 부분은 위에 열 머리글에서 너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결과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부분합 해볼 건데요. 부분합 역시 제1작업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할게요. 제1작업에 컨트롤 C, 이미 블럭 잡혀져 있으니까요. 컨트롤 C. 제3작업에 B2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 자, 열 너비 좁은 부분은 넓혀주고요.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렬부터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종류, 제목 부분 클릭해 주시고 정렬을 할 건데요. 케이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내림차순 정렬이겠습니다. 내림차순, 희응부터 기억 순서대로 정렬하는 내림차순 버튼 클릭해 주시면 케이크, 베이커리, 마카롱 순대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부분합 계산해 볼게요. 디저트의 개수와 전월 판매량의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부분합 작업할 때는요. 내용 입력되어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고 데이터의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여러분들 거에는 버튼 크게 만들어져 있으실 겁니다. 부분합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그룹화 항목은 여러분들이 정렬해 준 부분 필드 잡으시면 되거든요. 방금 종류를 기준으로 해서 필드 정렬했으니까요. 이 종류를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디저트 명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수를 구합니다. 누구의 디저트 명의. 원래 체크되어 있는 거 한 개는 반드시 찾아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요. 전월 판매량의 평균 구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서요. 그룹화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에요. 누구의 전월 판매량의. 그러면 아까 체크했던 디저트명을 체크 빼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는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계산했던 디저트명의 개수가 덮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실수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안 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될 때는 모두 제거하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면요. 부분합 계산됐네요. C열을 좀 넓혀 볼게요. 자, 부분합 다 결과 나왔고요. 이제 윤곽 지우기 하셔야 되거든요. 개요를 없애야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메뉴 중에 여기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그룹 해제의 화살표 클릭하셔서 개요 지우기만 찾아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조건의 2번 문항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이 가로축에 있는 내용과 범례에 있는 내용을 잘 찾아서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 제품 이름들부터 확인을 해서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선택을 할게요. 디저트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디저트 명, 필드 명까지 잡으셔야 되고요. 치즈케이크, 클래식 휘낭시에, 생크림 밀크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황치즈 마카롱은 없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크리스피 누룽지, 대만 샌드위치, 딸기 크레이프 블럭 잡아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범내의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 블럭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필드 명부터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 번에 블럭 잡아주고요. 나머지 제품에 해당하는 전월 판매량과 거래처 수도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먼저 떼시고 컨트롤 키 떼는 거죠.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차트를 삽입을 해줍니다. 이 위에 1번 문항 보면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차트에서 첫 번째에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한번.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차트 이동 버튼 이용을 하셔서요. 새 시트로 이동을 하는데 차트의 제목은 제4작업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시트 순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 4작업 시트를 그냥 드래그 하셔서요. 순서만 1, 2, 3, 4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디자인 도구 이용해서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이 3번이고요. 레이아웃 3번, 그리고 스타일 1번입니다. 차트 스타일은 1번이고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서식 바꿀 건데요. 이 차트의 영역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여야 되고 파랑 박엽지 질감으로 채울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옆에 빈 공간, 차트 영역 서식을 한 번만 딸깍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굴림이고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채우기는요. 서식에 가시면은요. 서식 메뉴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에 질감으로 채워주기로 했죠.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 찾아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영역 채워줍니다.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뜨네요. 한번 딸깍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자동 흰색으로 아니면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배경 1번으로 정확하게 선택할게요. 자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흰색 배경 1번으로 정확하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 서식입니다. 글꼴이 굴림의 굵게 20포인트이고 흰색 배경 1번으로 채울 거고요. 테두리도 넣어 볼게요. 차트 제목 선택해 주죠.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 굴림 되어 있네요. 굵게 한번 선택해 주고 글자 크기가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배경색 흰색 배경 1번으로 선택해 줄 거고요. 테두리는 서식에 가셔서요.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 안쪽에다가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셔서요. 백스페이스 바로 왼쪽 글자 지우고 딜리트 키로 오른쪽 글자 지우신 후에 케이크와 베이커리 납품 현황 분석 제목 써주시면 차트 제목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빈 공간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거래처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표식은 세모의 크기 10포인트, 레이블 값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수 계열이라고 하면 주황색에 해당하는 건데요. 뭐 상관은 없고요. 어떤 계열이나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시면 여기에서 어떤 계열이든지 종류 바꾸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 수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주고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계열, 이제 방금 바꾼 이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요. 이 표식 모양이 동그라미거든요. 요거 세모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요. 계열을 주황색 계열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그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뜨죠.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 클릭 한번 하시고 표식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표식 옵션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고 기본 제공 체크하신 후에 형식의 모양을 세모 모양으로 크기는 10포인트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은 다 했으니까 X 표시로 닫을 거고요.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블 값은 2230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꺾은 선이 아니라 대만 샌드위치에 해당하는 이 세로 막대형 전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레이블이거든요. 그러면 세로 막대에 한 번만 딸깍 클릭하시고요. 대만 샌드위치 계열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위쪽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눈금선 파선으로 바꿔볼게요. 중간에 있는 눈금선 한번 딸깍 클릭해서요. 여기서도 오른쪽 마우스로 눈금선 서식으로 가보시면 눈금선 서식 창이 뜨는데요. 대시 종류를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색상이 검정색이라서 저도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 색을 테마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눈금선 서식은 마무리되었으니까 닫을게요. 자, 축 좀 볼까요? 축이 왼쪽은 0개에서 1400개까지 200개 단위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딸깍 클릭해서요. 도형 윤곽선만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래야 세로선이 검정색으로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조축은요. 자, 0에서 30까지인데 10단위로 되어 있고요. 특히 0 부분이 숫자 0이 아니라 빼기 하이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해 주고요. 오른쪽 보조축이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축 서식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 방법을 더 자주 쓰는데 따닥 더블 클릭해 버리시면 바로 축 서식이 뜹니다. 최소값은 0이 맞고요. 최대값은 30으로 하고요. 기본 단위는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엔터키 쳐주시면 변경된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숫자 0이 아니라 빼기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표시 형식에 들어가셔서 범주를 회계로 바꿔주시고 기호는 없애주시면 출제 형태와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축서식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자동으로 한번 해주시면 여기 눈금선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눈금선 됐고요. 축 됐네요. 범례 모양 바꿀 건데요. 이왕이면 이 가로축도요. 여기 선을 검정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여기 밑에 선이요. 가로축 있는,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례 바꿀 건데요. 범례 부분에 거래처 수 개가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작업에서 입력할 때 Alt 엔터키 쳐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 수정 좀 할게요. 범례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변경해야 하는 거래처 수 개 클릭 한번 하고 편집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똑같이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범례까지 됐고요. 도형 넣을게요.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셔서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선택하셔서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를 드래그해서 꼬리 위치도 적당히 잡아줍니다. 자, 도형의 채우기 색이요. 쉐이프 형식에 가시면은요.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할 거고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할 건데 좀 두껍다 싶으시면 두께를 4분의 3 정도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으로 가셔서요. 글자 모양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우리 전체를 굴림으로 했었으니까 도형의 글자도 굴림으로 하고요.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 가운데 정렬 2개 다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커서가 가운데서 깜빡일 거예요. 그때 최대 판매량이라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봤을 때는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레이블 넣고 도형 들어갔고 제목 바꿨고요. 그리고 배경이랑 축 모두 다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볼까요? 제 1작업부터. 여러분 이거 작업하실 때요.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납품 최저가랑 전월 판매량은 쉼표를 찍어서 회계 서식으로 바꿨는데 거래처 수는 쉼표를 안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회계 서식이 아니라 일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블럭을 잡아서요. 쉼표는 굳이 찍어주실 필요가 없고 찍으셔도 되지만 일반을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오른쪽에 약간 공간이 생깁니다. 숫자나 회계서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게 번거로우시면은요 한 번에 그냥 천단위 구분 쉼표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이랑 순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함수로 푼 결과는 정렬이나 서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숫자 부분도요. 천단위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고 안 넣고 싶으시면 정렬 같은 것도 안 하셔도 점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시사항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됐고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부분합,
그리고 마지막 차트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저장은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때 10분에 한 번씩 꼭 수시로 디스켓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답안 전송 방법은 따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 푸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